폭염도시 오명을 벗기 위해 전주시가 기온 저감 대책을 추진합니다. 택지 개발부터 바람길을 만들고 생태 면적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새만금 송전탑 항소심 선고가 돌연 연기됐습니다. 소송의 성격 규명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주민들은 소송 지연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초저금리 시대에도 저축이 늘고 소비는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소비 절벽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앞으로 전주에 새로 짓는 건축물에는 바람길이 의무화됩니다. 주차장이나 도로에도 생태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주시의 기후변환 대응책이라는데 뒷북 행정에 그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이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가 도심 열섬을 막기 위해 가장 주목하는 것은 바람길입니다. 모든 신축 건축물은 심의 단계부터 바람길을 고려하도록 했는데 당장 에코시티나 효천지구부터 아파트 신축에 앞서 시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효천지구하고 저거 에코시티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이미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다른 시가지 변화가 있고 또 재개발 지역 같은 지구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한낮이면 서 있기조차 힘든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로 만든 공영 주차장은 더 이상 보기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공영 주차장 외에 일반 개인 주차장에 콘크리트를 걷어내는 것은 아직까지는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나 모든 신축 건물은 최대 30%까지 흙이나 잔디 같은 생태 면적을 확보하도록 해 사실상 도입이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일부 도로는 중앙 분리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기존 건물에 담쟁이 식물을 키우거나 열을 막는 도료 시공도 지원하는데 모든 내용은 조례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의 역할, 예산만으로 열섬이나 기후변화 대응하기 어렵거든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캠페인이나 전주시는 이 밖에도 전기 자동차 확대를 위해 일반 차량과의 차액을 지원하고 차량을 공유하는 협동조합을 추진해 기후변화에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한 달 넘게 이어졌던 도내 폭염특보가 오늘 모두 해제된 가운데 내일은 소나기가 내리면서 무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0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4, 5도가량 낮겠으며 오전부터 밤까지 5에서 40mm의 가량의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법원이 새만금 송전탑 공사와 관련한 항소심 선고를 돌연 연기했습니다. 1심까지 끝났는데 소송의 성격을 이유로 들면서 주민들은 재판 지연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한전과 지역 주민들 간의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새만금 송전탑 공사. 지난해 1심 민사소송에서는 한전이 승소했고 주민들은 그 직후 항소했습니다. 주민들은 한전이 사전 동의 없이 공사를 벌였다고 주장한 가운데 8개월 만인 오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됐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판결을 돌연 2주 연기했습니다. 송전탑 사건을 민사법원에서 다뤄야 할지 행정법원에서 다뤄야 할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다 보니 빚어진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년 넘게 진행된 재판에서 이제 와서 소송의 기본 성격이 민사인지 행정사건인지를 따져보겠다는 법원의 태도에 대해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송전탑이 전체 계획량의 80%인 70기가량이 세워진 상황이라 하루빨리 항소심 판결이 나와야 할 텐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소송이 지체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공사가 다 끝나버려요. 그럼 판결 하나만 해요.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너무 황당한 얘기입니다. 우리한테는 너무 억울한 일이고요. 이런 가운데 한전 측은 송전탑 공사를 서둘러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어서 뒤늦게 소송 결과가 나오더라도 주민들이 수긍할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초저금리 시대인데도 가계저축이 느는 역설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업까지 투자를 줄이는 이른바 저축의 역설이 현실화하면서 불황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운영을 중단한 도심 상가에서 인테리어 철수가 한창입니다. 높은 임대료에 비해 손님은 부쩍 줄어든 탓입니다.
동종업체도 많아지면서 가게 운영은 쉽지 않습니다. 힘들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이너스까지도 가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나마 이제 유지하면서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우리나라 평균 소비 성향은 70.9%. 100원을 벌면 70원을 쓰는 상황으로 역대 최저치입니다. 몇 가지 못 산 게 아예 안 가는 게 편해. 그냥 적게 먹고 안 쓰고 그게 나 사는 길이야. 반면 지난해 우리나라 저축률은 8.66%로 4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해 OECD 국가 중 5위를 차지했습니다. 실제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전북은행에 맡겨진 적금과 정기예금, 신탁 등 수신 잔액은 올해 11조 8천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돈이 쌓일 뿐 기업이나 가게 모두 투자를 망설이는 상황입니다. 고소득이 입자리가 아니고 파트타임 잡이라든지 그런 쪽이 늘어나서 고용이 늘어났는데 그렇다고 해야지 그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는 계층이냐 그러지는 않거든요. 인구 고령화로 소비층까지 줄고 있어 소비 전력에 대한 우려가 지역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농산물 가격 보장제가 시범 도입됐지만 보완할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품목별, 지역별 보상액에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큰 데다 시군의 예산 부담도 관건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주요 농산물이 기준 가격 아래로 폭락했을 때 차액의 90%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첫 해인 올해는 가을무, 가을 배추를 선정했고 내년부터는 각 시군별로 농산물을 2개씩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각 시군에서 품목을 선정하기 때문에 가격 폭락 농산물을 예측하지 못해 선택하지 않은 시군의 경우 실제 폭락했어도 재배 농가들은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상주는다고 볼 수는 있겠지. 그래서 그 시범 사업을 3년간 하고 나서 분사업할 때 그 품목 확대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 시군별로 재배 면적이 넓은 작물 위주로 보상 농산물을 정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가 제도를 도입했지만 도의 예산 부담은 30%뿐이어서 나머지 70%를 맡아야 하는 시군 부담을 해소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또 마케팅 조직을 통해서만 예를 들면 출하를 해야 하는 그런 제도가 좀 염려가 되기도 하고 시군에서 또 예산을 안 세워서 이제 못할 수도 있고.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없어야겠지만 만일의 경우 지역별로 보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손질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이달 말 환경복지를 시작으로 행정자치, 문화건설, 산업경제 등 4개 상임위원회가 각각 동유럽과 일본, 서유럽으로 최장 8박 10일간 의원 해외 연수를 떠나 또 외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해마다 시행하는 의원 해외 연수가 전문성 강화보다는 단순 유람에 그칠 것을 우려한다면서도 일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시험 부담 없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도내에서는 사실상 이달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학교들이 그만큼 많아 학교와 교사들의 역량이 성패의 관건입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판소리 강습이 한창입니다. 강사의 지도에 민요를 따라 부르는 학생들의 표정이 무척이나 경쾌합니다. 일주일에 사흘가량 오후에 2시간씩 이루어지는 자유학기제 활동 시간. 이 학교에서는 외부 강사를 초청한 예술체육 활동으로 14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꿈 같은 거 그냥 생각 잘 안 해봤는데 이런 거 해보면서 나한테 잘 맞는 거에 대해서 찾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진로 탐색이나 주제 선택, 그리고 예술체육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 스스로 꿈과 끼를 모색해보는 자유학기제. 이번 2학기의 도내에서는 전체 중학교의 93%에 이르는 194곳 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지 않는 자유학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학기만이라도 자신의 꿈이 뭔가,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자신이 흥미가 무엇인가, 그것만 발견해도 참 효과적이다, 우리 기대한 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처 확보에 주력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미래 설계를 돕는 일이 교사들에게는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참여시킬까 이런 부분으로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의지와 역량 강화 이런 부분이 자유학계에서 가장 중요하죠. 시험 부담 없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진로를 모색하는 자유학기제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2일간 출신 고등학교와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2017학년도 대학 입학 수능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도내 수능시험 지원자는 21,300여 명에 졸업생이 2,700여 명으로 졸업생 지원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난해 전북 지역 평균 출산 연령은 31.7살로 전년도 31.5살보다 높아지고 10년 전보다는 2살 이상 높아졌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1.35명으로 전년도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도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이용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주시 다문화 가족센터가 전국에서 가장 이용자가 많았고 김제와 남원이 전국 2위와 3위였습니다. 전북 시군 의장단 협의회는 오늘 전주시 의회에서 정부는 수년째 지속돼 온 전북 홀대를 중단하고 탕평 인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과 여야에 전달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고군산 해역의 꽃게 어획량은 190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수산당국은 금어기가 풀리고 가을 꽃게 조업이 시작됐지만 어린 꽃게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민주노총 익산시 지부와 익산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의 한 재활용 생활 폐기물 위탁업체가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임금 3,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횡령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사정이 이런데도 익산시가 정확한 사태 파악에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도교육청 추천 인사 5명과 학교 측 추천 2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의 임시이사를 설립자의 각종 비리로 물의를 빚은 게임과학고에 파견해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임원 승인 취소 등 교육청의 모든 권한을 행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김춘진 도당위원장의 최고위원 결정을 계기로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더민주도당은 지난달 사무처장이 새로 취임하고 김 위원장이 최고위원에 오른 것을 계기로 조직 개편과 인력 보강을 통해 지난 4.13 총선 참패 이후 흐트러진 조직 기강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도당위원장과 최고위원 겸직이라는 상황을 살려 다른 지역위원회와의 유대 강화와 당원 증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와 교육청, 우정청이 도로명 주소 활용률을 높일 목적으로 초등학생들에게 추석 전에 손편지 쓰기 행사에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올 상반기에도 같은 행사를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도 상하반기에 진행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